경기차 만드는데 네. 나한테는 짜세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경기차가 멋있어 빼놓을 수 보이는 없어요. 게 빼놓을 수 없어. 차에 장착 가능한 스프링 레이트는 정해져 있습니다. 적정 스프링보다 높아도 쿵, 낮아도 쿵. 안녕하세요. 알쓸 서브 2-4편으로 찾아왔습니다. 네, 2-4편에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는요. 우리 제법 이제 스프링에 대해서 좀 알아요. 네. 그래서 스프링을 이제 한번 골라볼 거예요. 스프링 레이트도 같이 선정을 해볼 거고요. 스프링 길이도 같이 선정을 해볼 건데 이번 편에서는 스프링 레이트. 네, 이제 스프링 레이트를 좀 알았으니까 이제 선정을 같이 어떻게 하는 건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 스프링은 어떤 목적으로 골라야 되고 네, 이런 것들을 알려드릴 텐데요. 자동차 스프링이 왜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라고 하면은 어떤 대답들이 나올 것 같아요? 뭐 충격을 흡수하고. 네, 그게 제일 네, 많이 나와요. 제일 많고. 충격 흡수 해주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그리고 이제 차가 이제 이렇게 롤을 제어를 해주는, 네네. 차가 쏠리는 거를 막아주는 대학교 같은 데 가서 하면은 짜세요! 짜세. 네, 막 스프링은 역시 짜세지. 네, 스프링은 차 낮추는 데 씁니다. 짜세를 잡아야 됩니다. 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롤 제어, 네, 롤 제어, 좌우로 롤을 좀 줄여주지 않나요?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차량을 세팅하는 우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있잖아요. 스프링. 네, 스프링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사실 뭐 짜세고 뭐 그런 거 다 이제 떠나서 가장 기본이 되는 목적. 네, 가장 기본이 되는 목적은 차량 무게를 지탱하는지 과연 내 스프링이 내 차를 잘 받쳐주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편에서는 그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그게 바로 스프링 레이트 선정법입니다. 그리고 스프링 세팅을 할 때 그러면은 지켜야 될 요건이 있어요. 그래서 무게 잘 받치는지 중요한 건 알겠다. 그러면은 어떤 기준으로 그 무게 잘 버티는지 확인해야 됩니까? 에 대해서 좀 설명을 주시죠. 네. 일단은 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무게를 잘 지탱을 하는지, 그렇죠. 내 차 무게가 뭐 1톤인데 이 스프링이 1톤을 잘 받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오래된 차들 뭐 가끔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약해져가지고. 네, 스프링이 약해져서 이제 뒤에 트렁크가 축 처진, 네. 바퀴가 이만큼 잠긴 차량도 보신 경험이 있으실 거고. 네, 그게 잘 지탱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 스프링을 바꿔줘야 네, 되겠죠. 새 걸로. 그리고 이제 이건 댐퍼와 좀 연관이 된 이야기인데, 공차 시에 스트로크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최대 압축 시에를 고려해서 스프링의 길이라던가 블락하이트를 네, 가야 된다는 거죠. 레이트를 이제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목적에 맞는 세팅. 내가 스프링 레이트, 차를 받치는데 이걸 얼만큼 받칠 거냐, 조금 받칠 거냐, 많이 받칠 거냐, 그것도 그 목적에 맞게 내가 경기용으로 탈 거냐, 짜세용으로 탈 거냐, 그죠. 승차감 굉장히 목적으로 탈 거냐, 네, 아니면 양립해서 탈 거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이 중요합니다. 목적이 사실 뭐 공차 스트로크 확인하고 이런 거 다 좋은데 저는 목적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런 거 있거든요. 경기차 만드는데 네. 나한테는 짜세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경기차가 멋있어 빼놓을 수 보이는 없어요. 게 빼놓을 수 없어. 멋있어 바닥에 일단 보이는 게 붙어야지. 네,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네. 스프링이 제 역할도 못 하고 있는 스프링을 막 넣어놓고 그러면은 이렇게 가끔 솔루션을 이제 드릴 때 네. 하체 컨설팅을 해드릴 때 제가 보기에는 스프링 레이트가 너무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좀 낮추시죠. 이러면은 안 돼요. 그럼 롤이 많아지고 네. 차가 막 쏠리고. 네, 이 자세를 유지를 네.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과거 한 10여 년 전에 용인 시절 같은 경우에는 네네. 뭐 투스카니, 엑센트 이런 차량에 14kg, 12kg, 16kg, 뭐 18kg 이런. 투스카니에 막 20kg. 네. 네. 이렇게 이제 과한 레이트를 많이 사용을 하기도 했었죠. 그죠. 예.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스프링 레이트 선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스프링 레이트를 고를 때요. 내 차에 장착 가능한 스프링 레이트는 정해져 있습니다. 네, 아무거나 그냥 꽂고 싶다고 막 갖다 꽂는 게 아니고요. 네. 내 차에 받아줄 수 있는 스프링 레이트가 정해져 있어요. 그걸 지켜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합니다. 네. 일단 화면을 보시면 세 가지 이제 스프링 레이트가 너무 셀 때, 네네. 그리고 적당한 스프링 레이트일 때, 그리고 스프링이 너무 약할 때, 세 가지 경우를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네, 차를 내렸을 때와 올렸을 때가 아래 위로 화면이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근데 차를 내렸을 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왜 저희가 이 강의를 하냐면은 차를 내렸을 땐 티가 안 나요. 네. 네, 차고만 지금, 맞추면 되거든요. 그죠? 화면에 보시면은 적정 스프링 상수를 초과하든 적정 스프링이든 미만이든
동일한 척으로 맞출 수 있다는 거죠. 튜닝용 댐퍼는. 왜냐하면 길이 조절과 스프링 시트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밖에서 봤을 땐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 차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차들을 리프트에 올리거나 잭으로 이렇게 올려버리면 화면에 상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 스프링 적정 상수를 초과했을 때는 차가 올라오면서 타이어가 같이 따라 올라와요. 이렇게 안 벌어진다는 거죠. 같이 따라오고 적정 스프링일 경우에는 진짜 적정하게 싹 벌어집니다. 이게 차가 올라오면서 싹 벌어지고, 그 다음에 너무 낮은 스프링을 썼을 때는 얘가 계속 쳐져요. 네, 너무 과하게 처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아까 공차시 스트로크에 대한 부분이 여기랑 관련이 된 건데요.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죠.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아까 차 이전 페이지와 자동차 휠과 핸들을 표현한 것에다가 댐퍼를 더해놨습니다. 댐퍼를 더해놨는데 적정 스프링 상수를 초과하게 됐을 때 같이 딸려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같이 딸려온다는 말은 스프링 댐퍼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계속 스프링 레이트가 뽑혀 있는 높아서. 상태라는 거죠. 네, 스프링 레이트가 너무 높아서 적당히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차 무게가 네, 100kg예요. 네네. 근데 스프링을 막 30kg짜리를 넣었어. 그러면 그렇죠. 3.3mm밖에 네. 안 눌리겠죠? 3mm 딱 들어간 다음에 안 내려가니까 조금만 바퀴가 돌려도 뽑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뽑히는데 3.3mm만큼만 뽑히는 네, 거죠. 그렇죠. 너무 쪽쪽은 뽑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준비한 화면에 보시면은 요 적정 스프링 상수 초과할 때 차가 가다 보면 포토홀이 하나 있습니다. 귀엽게 그려진 포토홀이 하나 있는데 그거를 딱 빠지게 됐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퀴가 이렇게 쭉 빠져줘야 되는데 그죠? 못 빠지고 차가 그냥 뚝 네, 떨어지겠죠. 차체를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댐퍼가 그냥 차체를 끌고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끌고 내려가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빠져나오기 위해서 쿵이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단단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스프링 레이트가 단단하기도 하지만 구조적으로 이렇게 댐퍼가 잘못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공차시 스트로크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쾅 하는 현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댐퍼가 이제 압축 방향 그리고 신장 방향으로 적당히 이제 스트로크가 남아 있어서 그죠. 그 안에서 움직여줘야 네. 되는데 네네. 이미 다 뽑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적정 스프링을 했을 때를 한번 볼게요. 그 적정 스프링 상수했을 때는 차가 이렇게 내려와 있을 때 그 초록색으로 된 로드가 다른 옆에 거랑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댐퍼 위쪽으로 그 초록색이 또 어느 정도 남아있는 것도 보일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떠한 장애물이 있어도 바퀴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바퀴가 자유자재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댐퍼의 능력, 스프링 능력을 100% 활용할 수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정 스프링 상수보다 아주 적게 너무나. 썼을 때, 네, 아주 적게 썼을 때는 그림에서 보듯이 로드가 이렇게 차 바닥에 있을 때 쑥 내려가 있어요. 차를 들면 스프링이 늘어나는 만큼 로드가 네, 쭉 뽑히겠죠. 쭉 빠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여기 또 귀여운 방지턱이 하나 있어요. 저는 꿀벌 한 마리가 있는 줄 꿀벌 한 알았어요. 마리를 이렇게 눕혀놨는데 자동차가 지나가다가 적정 스프링 상수 미만인 그 상태로 이 언덕을 지나가게 되면 이미 다 잠겨 있기 때문에 쿵 합니다. 네, 그래서 적정 스프링보다 높아도 쿵, 낮아도 쿵. 대신에 반대로인 거죠. 네, 적정 스프링 상수보다 높게 되면은 포토홀에서 쿵, 그 다음에 낮게 되면은 블록 튀어나오는 데서 쿵. 이거 두 가지를 피하기 위해서는 공차지 스트로크를 확인을 잘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잭다운을 해서 그라운드에 놔뒀을 때 차를 과연 내 댐퍼가 사용할 수 있는 스트로크의 중간에 딱 위치해 있냐, 충분한 휠 드룹, 휠이 빠지는 걸 보고 휠 드룹이라고 하는데요. 충분한 휠 드룹과 충분한 휠 컴프레션을 보유를 하고 있는가, 이게 정말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만 사실 경기장에서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네, 이것만 스프링 레이트만 잘 선정해서 넣어주잖아요. 정말 빨라져요. 있던 오버스티어가 없어지고 없애고 싶던 언더스티어를 없앨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네, 그래서 미케닉이 되고자 하시는 분들, 혹은 정비를 하시더라도 누가 튜닝카를 가지고 왔는데 이 스프링 레이트가 이 차에 맞게 잘 돼 있는지, 왜냐하면 중고 거래가 워낙 많이 되다 보니까 잘 이상한 조합이 돼 있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 확인하시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이번에 그 스프링 레이트 선정법, 물론 길이나 이런 다른 것도 확인해야 되지만 스프링 길이에 대한 거는 다음 편에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이번 편에서는 스프링 레이트를 선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가 왜 이 스프링을 써야 되냐가 일단 첫 번째 목적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목적에 맞는 걸 골랐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이제 공차 시 스트로크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무게가 적당히 잘 받쳐지는지도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스프링 레이트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을 2-4편에서 해드렸고요. 2-5편에서는 이제 레이트를 선정했으니까 맞는 길이를 정해야 되겠죠? 네, 똑같은 레이트를 선정을 했다 하더라도 네네. 길이에 따라서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너무 짧거나 너무 길거나. 네, 그래서 그 편에 대해서 다음 편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알쓸 서브 2-4편이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서스펜션 브레이크 이야기. 네오테크 온라인 연구소.